당뇨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혈당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200이 넘어도 멀쩡한 분들이 있는 반면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했는데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30년간 이 문제를 파헤쳐온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혈당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혈당이 올라갈 때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였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당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혈당 관리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항산화 영양소를 연구해온 이유진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년 전 저희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하셨거든요. 약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식사도 철저하게 조절하셨어요. 그런데 왜 합병증이 생겼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혈당 수치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혈당이 항상 180 이상이었는데도 20년째 아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요. 반대로 혈당을 100대로 완벽하게 관리했는데도 눈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고요. 이 차이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은 바로 항산화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은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고 계셨거든요. 반면 합병증이 생긴 분은 혈당 수치에만 매달려서 정작 혈관을 지키는 건 소홀히 하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비타민C만 제대로 챙기면 혈관 손상을 거의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젖지 않는 원리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의료진조차도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지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 공포에 시달리면서 삶의 질을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밤잠을 설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참고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경험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으로 혈당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혈당이 조금 높아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60대 이후에는 혈당 변동보다 혈관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70대라도 혈관 나이가 50대인 분이 있는 반면 혈관 나이가 90대인 분도 있거든요. 이 차이가 바로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문제를 비타민C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지만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분할 섭취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C를 드셔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습관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혈당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혈당 관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 저희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김영자 72세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상황이 여러분과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이 어머님이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해 하셨거든요. 하루에 혈당을 15번도 넘게 재시면서 140만 넘어도 밤잠을 설치셨어요.
더 심각한 건 식사를 거의 안 하셨다는 거예요. 혈당이 오를까봐 두려워서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 결과 키 160cm에 체중이 45kg까지 빠졌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포기하셨어요. 남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자신만 초라해진다고 하시면서 혼자 따로 드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손자들이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먹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정기 검진에서 합병증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혈관 건강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깨달은 핵심이 나와요. 혈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혈관 보호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께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고 대신 식사 후에 비타민C를 꼭 챙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혈당 수치보다는 혈관 건강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신반의하셨죠. 지금까지 의료진들한테 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예전 같은 급격한 피로와 불안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3kg 늘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신적인 변화였어요. 혈당 측정 횟수를 하루 3번으로 줄이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다시 즐기기 시작하셨거든요. 손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나누어 드시면서 말이에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기 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개선됐고 혈관 건강 지표들도 모두 좋아진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성공 사례가 김영자 어머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핵심은 혈당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흔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입니다. 감자처럼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감자의 당화지수는 95로 고구마의 60 이하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본 결과 감자 100g을 먹으면 30분 이내에 혈당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정호 68세님 같은 경우 매일 감자를 간식처럼 드시다가 혈당 변동이 심해져서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셨거든요. 오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졸음과 무기력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고구마로 바꾼 뒤에는 혈당이 한결 안정되었고 오후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당화지수만 보지 말고
칼로리를 고려한 당부와 지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화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감자와 고구마 중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과일 선택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당뇨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박은 포도당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포도는 과당이 위주라 혈당 상승이 완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 15분 만에 혈당이 40 정도 올라가는 반면 포도는 같은 양을 먹어도 20 정도만 올라가더라고요. 김선희 65세님은 단맛 때문에 포도를 꺼리셨는데 오히려 수박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셨어요. 그분은 여름에 수박을 즐겨 드셨는데 매번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서 불안해하셨거든요. 포도로 바꾸신 후에는 15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과일의 종류별 당 조성을 파악하고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화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결국 칼로리 부담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평소 어떤 과일을 자주 즐기시나요?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먹은 에너지가 혈중에 오래 머물면 당뇨가 악화되거든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 가벼운 걷기가 혈당 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됐어요. 오세훈 70세님은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잦았거든요. 저녁마다 30분 산책을 시작하자 수치가 안정됐죠. 지금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150대에서 머물러요.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꼭 밖으로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 저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식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과도한 혈당 공포입니다.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대한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당 자체보다 산화 스트레스와 합병증 위험이 더 큰 문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상인도 식후에는 혈당이 1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죠. 최영숙 74세님은 혈당이 140만 넘어도 불안해하셨는데 비타민C와 생활습관 조정으로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이분은 하루에 혈당을 15번도 넘게 재셨거든요. 잠깐 높아진 수치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혈당보다 혈관 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죠. 혈당은 적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나친 공포를 내려놓으세요. 물론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은 여전히 크니까 정기적인 관리는 필요해요. 혹시 혈당 수치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산화적 손상이에요.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국내외 연구 모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서는 비타민C 보충이 당뇨 환자의 혈관 기능을 30%까지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재호 69세님은 꾸준히 비타민C를 섭취하면서 동맥경화 진행이 늦춰졌어요. 정기 검진에서 경동맥 두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으셨거든요. 이분은 처음에 혈당만 신경 쓰셨는데 비타민C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이 좋아졌어요. 하루 3끼 식사 후 비타민C를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량을 한 번에 먹기보다 분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저장되지 않거든요. 비타민C를 하루에 몇 번 챙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단맛의 이해입니다. 모든 단맛이 혈당 급등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과당은 당화지수가 19로 매우 낮아서 포도당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맛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한미정 66세님은 단맛이 무서워서 과일을 끊었는데
과당 위주 과일을 다시 즐기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아졌어요. 이분은 3개월 동안 과일을 아예 안 드셨는데 그 결과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졌거든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단맛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당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지만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대사되거든요. 다만 설탕 같은 이당류는 여전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주의하세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라 분해되면서 포도당을 바로 방출하거든요. 혹시 단맛을 아예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의 영향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박민수 67세님은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같은 식사를 해도 평소보다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높게 나오곤 했어요.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았으니 비타민C를 활용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활용법을 제대로 알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져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분들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C 분할 섭취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6회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한 번에 고용량을 먹으면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설사나 복부 불편감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300mg씩 6번 나눠서 드시면 이런 부작용 없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식사 후마다 작은 용량으로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시간 내내 항산화 보호막이 유지되거든요. 특히 식후 1시간 후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과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챙기고 계신가요? 꿀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좋아요. 꿀은 기력을 보충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에너지원이거든요. 특히 아카시아 꿀의 경우 과당 함량이 높아서 당화지수가 35 정도밖에 안 돼요.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부담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만 단독으로 드시는 분들보다 혈당 안정성이 더 좋더라고요. 꿀의 미네랄 성분이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 것 같아요. 꿀을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산화 콤비네이션도 중요해요. 비타민C는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비타민C가 수용성 항산화제라면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세포막과 세포 내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두 비타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40% 더 좋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특정 보충제를 과신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 항산화제와 함께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필요하거든요. 다른 항산화 영양소도 챙기고 계신가요? 식후 걷기와 병행하는 것도 필수예요. 비타민C만으로는 부족하고 에너지 소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덜 생기거든요. 과식 후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비타민C 섭취 뒤에 가벼운 산책을 결합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운동을 병행한 경우 비타민C만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1.5배 정도 크더라고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걸을 계획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단기간 효과보다 장기간의 습관이 중요해요. 며칠 먹고 끊어버리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비타민C의 혈관 보호 효과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나타나요. 하루 루틴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치질하듯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얼마나 꾸준히 관리해 오셨나요? 혈당 측정 타이밍도 신경 쓰셔야 해요. 식전, 식후 2시간 후 측정하는 것보다 식후 1시간 후에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비타민C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C를 섭취한 날과 안 한 날의 식후 1시간 혈당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언제 측정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들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함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 비타민C 소모량이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량도 체크해 보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거든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기본이에요.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루 물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깊은 잠이 중요한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 조절 시스템이 회복되거든요.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식사 순서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채소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이때 비타민C를 식사 마지막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보여주니까 비타민C 섭취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보면 정말 단순해요. 혈당은 무조건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추려다가 기력을 잃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잘못된 상식에 따르면 혈당 수치만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하고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결국엔 영양 부족으로 더 큰 건강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보다 그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비타민C를 꾸준히 나눠서 섭취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서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같은 70대라도 혈관 건강이 50대 수준인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식사 후마다 비타민C를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작은 용량씩 드시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끔 깜빡하고 안 드셔도 괜찮고 혈당이 조금 올라가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꾸준히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혈당 공포에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집중하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챙기면 더 강력한 항산화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 셀레늄,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혈당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